서울권역의 핵심적인 관광지 상권, 땅값 집값 비쌀까요 쌀까요? 한강변을 남향으로 바라보는 한강변의 최고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용산 민족공원 플러스 국제업무단지의 통합 개발을 발표를 하려다가 중단된 이유가 뭘까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 차익형, 내가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드림타워 투자자문 박일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4.1 총선이라든지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이런 코로나 위기가 아주 장기화되면서 경기가 폭망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은 작은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금리와 유동성이 아직도 굉장히 풍부하고 살아있고요. 두 번째는 수급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서울권역의 핵심적인 지역에 새 아파트, 새 집을 원하는 분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 자체를 줄이다 보니까 수급 불균형에 의한 또 풍선 효과에 의한 그런 부동산 상승세가 잡히질 않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최근에 투자를 할 지역 종목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 불패 신화가 다시 살아났고 전 국민 자체가 정말 안전자산으로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부동산은 밖에 없구나라는 인식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약간 혼란하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위기가 왔을 때 투자의 중심을 항상 잡으시고요. 항상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모니터링도 하시고 이럴 때 자산의 포트폴리오 또 신규 청약이나 갈아타기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민족공원 개장과 서울 대표 관광지로 변신한다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용산공원이 작년 하반기에 국무총리실로 격상이 되면서 용산공원을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서 개발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용산공원을 전체 개장을 하기 전에 올해 하반기 내년 초부터 부분 개장을 하면서 공사에 들어가서 남산을 거쳐서 용산 민족공원을 거쳐서 한강까지 아우르는 관광 자원, 관광지로서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공원 면적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80만 평 규모로 늘어났고요. 남산과 한강 녹지축 연결하고 접근성도 상당히 높이면서 특히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에 다양한 산재되어 있는 미군기지의 복합시설 개발과 한남 뉴타운, 동부이촌동, 용산 역세권 개발, 거기에 발 맞춰서 용산 국제업무단지까지 개발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의 개발 계획도 착착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쪽에 남산, 남쪽에 한강을 녹지축이 연결하고요. 용산공원 접근성을 높임으로 해서 용산공원 정비구역을 고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런 계획들이 실행이 되면 2024년, 5년에는 공사가 마무리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체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3, 4년, 4, 5년 정도 후면 완전한 개장을 앞두고 있고요. 완전한 개장하기 전까지 부분 개장을 통해서 용산 민족공원을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 상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광 하시는 분도 많이 줄었지만 이런 위기가 좀 극복이 되면 서울을 방문하는 분들은 꼭 방문한 지역이 어디가 될까요? 바로 용산, 그것도 용산 민족공원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국제업무단지까지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해외를 갔을 때도 랜드마크 공원, 뉴욕 같은 경우도 센트럴파크 방문하시고 꼭 방문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가셔서 전망대를 보시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용산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 개발 계획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외인 아파트는 벌써 매각이 돼서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유엔 수송단 부지와 유엔사 부지 또 캠프긴 부지의 매각과 본격적인 개발 계획이 앞으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용산은 정말 앞으로 땅값,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중심은 용산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용산의 중심은 용산 민족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산 민족공원 개장과 서울 대표 관광지로서 바뀌는데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지. 첫 번째,
남산과 용산 민족공원 한강변 라인이 새로운 서울의 관광 명소로 변화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권역의 핵심적인 관광지 상권, 땅값, 집값 비쌀까요, 쌀까요? 정말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용산권 서울의 관광 대표 지역으로 바뀜으로 해서 앞으로 꾸준한 집가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용산 민족공원 개장과 주변 미군기지 개발, 또 용산 역세권 개발로 되는 랜드마크로 개발이 되고요. 그런 사업에 속도를 내는데 언제부터 될까요? 바로 2020년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속도를 낸다. 세 번째, 향후 5년 후에 강남과 버금가는, 강남과 비교될 수 있는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로 개발되는 곳이 어디다?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남산과 용산 민족공원 한강변 라인이 새로운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 벨트, 관광지 상권으로 변화를 하는데요. 지금은 명동,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쇼핑,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죠. 바로 남산권역과 연결돼서 바로 밑으로 차량으로 5분만 이동하시면 바로 용산 국제업무단지입니다. 용산 민족공원 중심으로 한 관광지 상권, 바로 길 건너가시면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 또 도보로 이용하시면 한강변, 향후에는 강변북로의 지하화 사업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명동과 남산,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 한강변까지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거대한 녹지축과 관광자원, 관광지로서 탈바꿈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용산 민족공원이 개장이 되고요. 주변에 미군기지 복합시설 개발과 다양한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산타운과 타워와 용산 민족공원 우측으로는 바로 한남 뉴타운으로 대변되는 최고급 주거단지가 개발될 예정이고요. 3구역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올 상반기에 사업자 선정, 시공사 선정이 돼서 본격적인 사업을 앞두고 있고요. 유엔사 부지, 수영단 부지 매각과 더불어서 용산 민족공원의 동쪽편으로는 최고급 브랜드 대단지 주거타운, 부촌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남쪽으로는 한강맨션, 신동아 아파트, 현대아파트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한강변을 바라보는, 한강변을 남향으로 바라보는 한강변의 최고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용산 역세권역의 국제업무단지, 서부이촌동, 또 용산 40번지와 한강대로변의 도시환경 정비사업 개발 계획들, 또 한강변 축의 재건축과 현대차 부지의 개발 사업들, 위쪽으로 한정거장만 올라가시면 캠프긴 부지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속도를 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위기가 와서 경기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경부선 지하화라든지 서울역 캠프긴 부지라든지 국제업무단지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용산 민족공원과 용산 민족공원 플러스 국제업무단지의 통합 개발을 발표를 하려다가 중단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집값이 너무 급등하기 때문에 발표를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좀 경제적인 위기가 와서 집값이 안정되고 하락세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든 다시 용산권역의 대규모 개발 이슈가 살아나고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용산권역은 다른 지역이랑은 틀리게요. 이런 대규모 개발 이슈가 잠재돼 있고 정말 한 방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살아남고 개발 이슈가 정말 실현화됐을 때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 후에 강남과 비교되는 서울 랜드마크로 개발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중심은 용산구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용산구의 중심은 민족공원, 우측편으로는 한남 뉴타운으로 대변되는 최고급 주거단지, 또 한남 뉴타운과 버금가는 한강을 마주보고 있는 한강맨션으로 대변되는 동부이촌동, 또 한강대로변의 상업 업무와 주거 복합시설들, 또 국제업무단지와 전자상가 부지의 복합시설 개발 계획들과
경부선 라인의 다양한 개발 사업과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 6년 후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강남권과 버금가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지가 상승이 예정되고 있고요. 용산권역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발 계획들이 실현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투자 타임을 절대 늦추실 필요가 없고 본인의 투자 금액, 투자 성향에 맞춘 맞춤형 지역과 매물을 선정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용산권역 말씀드린 것처럼요.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명품 주거 벨트 게다가 관광지로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주거 업무 상업 관광지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투자 유형이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 차익형, 내가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용산민족공원 주변 지역의 역세권과 향후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단지로 개발돼 국제업무단지 역세권역의 주변 지역 중에서 활성화 지역, 즉 상권 자체가 활성화되고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하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한다라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차익형 부동산, 즉 투자를 해서 수익을 실거주하시면서 시세 차익을 얻으실 분들은 개발이 확정된 지역, 즉 한남 뉴타운과 동부이천동, 한강 대로변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지역들, 즉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 중에서도 자체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액 투자하실 분들은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예정지 투자하시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가장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경부선 라인, 이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즉 용산 역세권과 남영, 서울역 라인의 서측편, 즉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한 서측편, 즉 서계청파동 라인과 원효로 라인 중에서 이런 역세권 중에서도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있고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해서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은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3대 개발축, 즉 서울 역세권과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 개발 계획의 수혜를 얻으면서 자체적인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에 투자하실 때는 향후 브랜드 대단지의 신축 아파트의 입주권까지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